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드디어 9월 15일 인적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STX와 STX 그린로지스 알아볼 건데요. 자, 역시나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보여줬고, 자, STX 본주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아쉽게도 두 종목 다 따상을 가지 못했지만 이 장 초반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STX 그린로지스가 오르고, 자, STX 본주 같은 경우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자, 재상장 이후에 수익 나오면 이 STX 본주 비중 덜어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자, 하지만 소 잃고 애양간 고칠 필요 없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미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자, 어떤 재료들이 있었어요. 자, STX 같은 경우 이 니켈, 자, 니켈이라는 재료가 있었고, 뭐 인적 분할이라는 재료가 있었고, 뭐 트롤리고,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죠. 자, 이런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공개됐고 선 반영되어서 주가가 바닥으로부터 700%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미 선 반영되어서 재료는 소멸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인적 분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이 STX 기업이 발표했던 재료들, 뭐 니켈에 대한 재료들이나 뭐 트롤리고에 대한 재료들, 이런 것들을 바로 실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시장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런 재료들로 실적을 바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이 상승분을 반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금일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 인적 분할 이후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됐나요? 이 STX 본주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전 종가 이 36,250원에서 10% 정도 상승한 가격인 4만원, 자, 4만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 이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전 종가 이 36,250원에서 30% 정도 하락한 가격, 자, 25,1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됐어요. 이번 인적 분할 비율이 몇 대 몇이었나요? 자, STX 본주 0.76, 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0.23이었죠. 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 그린로지스가 낮은 가격에 상장했다고 해도 이 비율이 높은 본주가, 자, 4만 원, 자, 기존보다 높게 상장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모든 분들이 수익권이 됐던 거예요. 지금 STX 본주가 급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8월 29일, 자,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보합권이거나 수익권이실 거예요. 물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STX 본주가 현재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락하게 된다면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자, STX 그린로지스가 앞으로 올라도 결국에는 이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0.76 대 0.23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STX 그린로지스가 아무리 올라봤자 이 본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계좌에는 손실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되짚어보면, 자, 이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사가 새롭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이 뭐냐? 이 기존의 시가총액, 자, 기존의 STX의 시가총액이 이 두 기업으로 나눠질 뿐 결국 두 기업의 본질의 합계, 자, 두 기업 본질의 합계는 같은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 분할 전에 STX의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정도였죠. 1조 2천억 정도. 자, 그리고 인적 분할 후에 상장 초기에 ST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원 정도로 가져가고, 이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인해서 2천억, 자, 2천억 정도로 가져가게 됐어요. 사실상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번 상한가에 이어서 다음 거래일에서도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의 합계는 결국 같아질 거기 때문에 이 STX 그린로지스가 상승하면 STX는 하락이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이 그린로지스가 올라도 STX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계좌에는 손실이 찍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인적 분할 재상장 전에 이 최대 주주가 매도한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회사를 못 믿고 이 매출을 낼 자신이 없어서 매도한 게 아니라 이번 인적 분할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STX 그린로지스가 오르고 STX가 떨어질 걸 알고 있었던 거고, 이 STX 인적 분할 후보다 인적 분할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최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를 한 거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TX가 시장의 실적 개선,
자, 이 실적 개선을 바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그동안의 상승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STX의 핵심 사업인 니켈, 자 니켈 생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자 24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이 트롤리고, 자 또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트롤리고 같은 경우는 9월달에서 이 11월, 자 11월달로 연장되었어요. 론칭이. 지금 당장의 실적 개선은 못 보여줄 거란 뜻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는 오를 거니까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최대한 이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곳에선 챙겨가고 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당연히 혼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도움 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STX, 자 STX라고만 남겨주셔서 확실한 물타기 시점, 이 매도 타점, 자 타점 꼭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영상 올려드리는 중에 결국 STX가 기존 종가였던 36,250원 밑에서 마감을 했죠. 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한가예요. 자, 이거 상한가 한 번 더 가면 STX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작정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 다음 거래일에서 이 STX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건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지 건전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매매한 사람들 수익 못 보고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연장되었을 뿐이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하는데, 이번 인적 분할, 자 인적 분할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 STX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구조상, 자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도 결국에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왔어요. 바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강행한 건데, 자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STX 본주가 본업인 무역, 자 무역 상사로서의 사업을 가져가고, 이 STX 그린로지스가 해운 사업과 물류 사업을 가져가게 되죠. 뭐 니켈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주가 가져가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번 STX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에 트롤리고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트롤리고가 뭐냐? 이 그동안은 온라인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던 이 철강이나 금속 등 원자재나 이 산업재의 무역 거래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업계 최초의 B2B 플랫폼인데, 당연히 이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원자재나 산업재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STX의 매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연간 예상 매출이 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거래된 제품들은 이 STX 그린로지스의 해운 물류 사업을 통해서 배송하게 된다고 하죠. 자, 이게 바로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인 거예요. 자, 기업을 두 개로 나누고 사업을 연결시켜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STX가 하락을 보여주겠지만, 자 결국에는 이 트롤리고를 발판으로 삼아 이 니켈 같은 호재들을 터뜨리면서 주가의 상승을 다시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은 STX가 하루라도 빨리 이 트롤리고를 통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건데, 최근 뉴스 한번 보시면 이 신한은행이 STX와 이 트롤리고에 대해서 협력을 했다는 호재가 등장했죠.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STX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트롤리고에 대해서 상장 전부터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상장 이후에 투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 이 9월 8일 이 STX의 박상준 대표가 이 트롤리고를 오는 11월 달에 론칭한다고 밝혔죠. 원래 예정 같은 경우는 3분기, 즉 9월 내에 론칭 예정이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미 인적 분할이라는 재료는 끝났고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주가를 견인해야 하는데 이게 미뤄진 거예요. 최근까지 이 STX 본주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니켈에 대한 기대감과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인적 분할 이후의 실적 개선, 트롤리고를 통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실체가 아닌 기대감 뿐이었죠. 즉 기대감은 이 거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뭐 지금 당장에 이
자, 트롤리고를 통해서 원자재 거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니켈, 자, 니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STX 본주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되기 전에 자, 1월달, 자, 이번 연도 1월달과 대비해서 무려 700% 이상이 올랐었죠. 물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 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맞긴 해요. 자, 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그 기대감이 상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실적 개선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품, 제가 말씀드렸던 거품은 무조건 빠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빠지겠어요? 당연히 STX, 자, STX에서 빠지겠죠. 이 STX 그린로지스는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력, 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미 바닥에서 이 700% 이상 오른 주식, 자,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종목을 더 올리고 싶겠어요. 이 새롭게 상장하는 그린로지스를 건드리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 분할 이후에 두 기업의 주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STX는 안 좋고 뭐 그린로지스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니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TX 본주가 자,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하지만 상장 초기 당시 이 거품이 빠져야 하는 종목은 STX가 될 거라는 거죠. 이 거품이 안 빠지고, 자, 안 빠지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를 통한 실적 개선, 그리고 또 뭘 보여줘야 돼요? 이 트롤리고를 통한 실적 개선과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내년, 자, 24년 상반기까지는 불가능에 가깝죠. 이 트롤리고 런칭이 11월, 자,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이 니켈, 자, 본업인 니켈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생산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STX나 STX 그린로지스, 자, 상장 시기만 봐도 조금 막막해요. 자, 상장하자마자 9월 말에 뭐가 있어요? 바로 추석. 자, 추석 연휴가 있죠. 연휴에는 대부분의 주식에서 자금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연휴 끝나자마자 10월. 자, 10월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IPO 대여인 이 두산. 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수급은 무조건 이쪽으로 몰립니다. 관심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이 STX의 주주총회, 자, 주주총회 있죠. 이때 트롤리고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트롤리고 론칭도 11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거, 그동안 말한 거, 말씀드린 것만 잘 되짚어봐도 이 매수,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두 기업을 살리고자 진행한 거고, 자, 유동 물량이 적은 그린로지스가 어쩔 수 없이 상승하게 된다면 STX 같은 경우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인적 분할의 비율상, 자, 인적 분할의 비율상 가만히 있으면 계좌에는 손실이 찍힌다. 자,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이 니켈, 자, 니켈이나 트롤리고 같은 호재들로 무조건 이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될 텐데, 가만히 있는다고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나올 거라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 안에서는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소통방 안에서는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타점 직접 잡아드리고 있고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자, 소통 또는 STX라고만 남겨주셔서 도움 꼭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 자, 종목 추천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자,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떨어져요. 뭐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사이사이에 뭐 전쟁 관련주 아니면 뭐 식품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 폐배터리. 자,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2차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LFP 배터리, 뭐 LFP 배터리가 좋다,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나요?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 자,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잘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이 저평가, 자,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릴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자, 앞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안 좋아서 내려온 거지 뭘 빨리 잡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동안은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라는 사업성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이 폐배터리 특성상 2차전지, 자, 2차전지가 가라앉을 때쯤에 상승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금양,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좀 씁쓸한 말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면 잘 오르지를 못해요. 자, 외인이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 자, 이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 보이시나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안도 전부 다 주워 담았어요. 이건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데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씀드릴 순 없어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종목, 자,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종목명과 매수, 이 매도가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나는 폐배터리 섹터 같은 이 가치 투자, 자,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 말고, 자,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 매장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자, 최근까지 이 2차전지, 자, 2차전지 섹터나 이 반도체 섹터, 자, 순환매 돌만큼 돌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죠. 자,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치료제. 자, 치료제나 뭐 백신 섹터가 있고 이런 키트 같은 섹터가 있죠.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 자, 백신 관련주들 상승 나왔고 이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 안 나온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 바로 이 마스크. 자, 마스크 관련 섹터죠. 자,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자, 지금부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이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약원은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저랑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